네, 안녕하세요. 파일링 클라우드의 우송현입니다. 앞에 사무관님이 분위기를 워낙 잘 이끌어 주셔서 저도 좀 편한 얘기로 시작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계획, 행함과 말씀하시는 계획 내지는 어떤 실행하는 부서 내에서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만 결국에 저는 이제 장애에 대한 그 결론은 복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로 보고, 복구로 갔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구하는 데이터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돈 안 들이고 복구할 수 있냐에 초점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은 공공보다 오히려 더 예산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조차도 예산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뿐 아니라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과연 얼마나 없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맥락입니다. 제목이 약간 좀 길게 됐는데요.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20년간 데이터 공유, 활용, 백업, 복구에 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대충 스터디하고 개발하고 끌어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크게 4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구를 위한 최소 수준. 저는 장애는 피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다 장애를 피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가 났을 때 데이터가 있냐 없냐, 복구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최소 기대 수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에서 N2SF라고 하는 막 완화 단계에 대입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에 대한 권고 가이드가 분명히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 중인 데이터에 대한 공격을 진단 예방하는 기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예정이며,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백업 담당자 그리고 현업 사용자, 사용자 계층별로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이러한 대안이 있습니다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장애를 대비한 복구 수준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미 법에도 아까 사무관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 좋은 얘기, 법에 다 명시는 돼 있죠. 그리고 법에도 백업 및 소산 백업, 모의 훈련 충실히 해달라,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챗GPT한테 복구하려면 뭐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1번이 백업입니다. 죽으나 사나 데이터가 있어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업에 대한 원칙은 321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혹시 321 들어보셨겠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좀 드리면, 3개의 데이터 복사본이 유지가 돼야 되며 원본을 제외한 2가지 백업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2개의 백업 데이터는 매체가 달라야 하며, 그리고 1개는 매체가 다른 위치, 소산 백업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이버 공격이 내부 시스템까지 침투해서 다 교란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백업의 원칙은 32110이 추가됐습니다. 그 밑에 10은 사실 숫자 1이 아니라 immutable, 변조할 수 없게끔 하는 매체에 저장할 것, 그리고 0은 백업에 대한 에러를 최소화시킬 것, 0으로 수렴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2110이 지금 우리가 장애가 났을 때 복구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좀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지 백업, 복사 백업, 중분 백업, 동기화 백업, 스냅샷 백업, 이렇게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저는 오늘 시스템이 락다운돼서 시스템 전체를 복구하는 시스템 백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 백업에 대한 것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냥 곧장 백업에 대한 대안을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막 완화, AI 시대가 되면서 막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 완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 수준이 최근에 2025년 1월 달에 추가된 부분까지 좀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망 보안 체계에 의하면 거기에 데이터 부분이 있는데, 사용 중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데이터라 함은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 저장되어 있거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암호화되어 있거나, 혹은 데이터가 다 썼으면 삭제하는 내용 이외에도
현재 지정된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가 실제 데이터를 접근하게 해달라고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요건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백업 위치가 보안 USB라고 알고 있잖아요. 보안 USB는 저장할 때 암호화되어 있고 그리고 연결 시 사용자가 정당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데 이것도 디스크가 마운트된 상태에서 멀웨어가 돌게 되면 보안 USB에 있는 데이터도 탈취될 수 있고 암호화될 수 있습니다. 즉 보안 USB조차도 사용 중인 데이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방할 수 없는 매체죠. 최근에 국내 표준화 기구 및 ITUT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X.1220이라고 하는 사용 중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 체계를 발표를 했고 이게 국제 표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스토리지 프로텍션이고요.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름이 약간 생경하실 것 같아서 개념을 좀 알려드리면 네트워크 단에는 네트워크 프로텍션, 엔드포인트 단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 있어 왔는데 스토리지에는 기존의 프로텍션 레이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ITUT X.1220은 스토리지에도 프로텍션 레이어를 추가하자가 스토리지 프로텍션의 네이밍이고요. 개념은 그림과 같이 단순합니다. 스토리지를 곧장 윈도우즈나 리눅스 시스템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방화벽처럼 스토리지 방화벽처럼 중간에 보호체계를 하나 강구해서 데이터가 탈취되지도 않고 데이터가 암호화되지도 않으며 데이터에 대한 공격을 원천 차단하자가 개념입니다. 이건 작동 방식이 세 가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구를 위해서 저희는 32110이라고 하는 최소 수준을 지켜야 되고 혹시 망 완화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용 중인 데이터까지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 요구 수준,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되는 기대 요구 수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이나 기밀을 취급하시는 분을 위한 얘기와 그리고 백업을 담당하시는 분의 얘기와 그리고 현업 사용자 세 가지 측면에서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밀을 취급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구동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탈취돼도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죠. 기존의 스토리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트가 리눅스 서버든 윈도우즈든 거기서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구동을 하면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그냥 주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스토리지 프로텍션을 추가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요청하는지 중간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등록된 프로그램이 데이터 달라고 하면 읽기 쓰기 일반적인 파일을 주는데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데이터 달라고 하면 읽기 전용 가짜 파일을 줍니다. 이걸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다이어그램을 잠깐 머릿속에 두신 상태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면 등록한 프로그램에 한해서 읽기 쓰기 진짜로 주고 아니면 가짜로 준다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윈도우즈나 리눅스 서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보시죠. 윈도우즈에 제가 여기 네트워크 드라이브 안에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을 하나 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열려고 하면 파일이 열리지 않아요. 이 스토리지는 프로그램을 등록해야지만 파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파일을 못 열었는데 여기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면 관리자 패스워드와 OT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프로그램만 디스크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을 등록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의 패스워드와 OTP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프로그램을 등록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대개 경우에 보면 저희가 디스크가 마운트된 상태에서 저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격자도 쓸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등록한 프로그램만 쓰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고 그냥 또 하나의 비단 예로 이 안에 있는 파일을 바탕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저 파일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윈도우즈 탐색기를 제가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색기가 갖고 나간 거 읽기 전용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프로그램 외에는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게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리눅스에 있는 파일도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카피라는 명령을 허용 프로그램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카피를 하면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파일이 다 복사가 된 상태에서 지금 다음 데모는 remove나 이렇게 다른 파일을 지우려고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카피 외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엔지니어가 별도의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배우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베이직 동작에 애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라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맡게 되면 굉장히 그냥 기존에 쓰시던 대로 쓰는데 매체가 스토리지 단에서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해당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접근하게 되면 미등록 프로그램이 이 파일을 접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로그가 남고 관리자의 이메일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입장에서는 지금 예시가 저희가 파일을 저희가 보호되는 스토리지에 놓은 상태에서 미등록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델리트인데 윈도우즈 탐색기로 지우기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 지워졌고 그리고 미등록 애플리케이션이 시도했던 로그를 뽑아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삭제 명령이 시도가 있었고 관리자에게 이메일이 갑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등록한 애플리케이션 이외에 다른 게 접근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진단,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화 얘기는 시간 관계상 잠깐 넘어가고요. 방금 보여드린 이 시스템은 저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대표적인 이렇게 리눅스 시스템 사정과 그리고 윈도우즈 포함해서 5개 서버와 5개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CC로 국제 표준이자 국제 CC로 서티파이드 된 보안 프로덕트고 2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직 동작을 지원할 수 있는 이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보안 USB가 보다 더 뛰어난 게 보관할 때도 저장돼 있고 통신 구간 암호화돼 있고 사용자 인증하고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에 한해서 접속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장 높은 수준의 사용 중인 데이터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업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 복구를 책임져야 하는 분들에게 이거보다 더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를 설명드리고자 이 챕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웜 스토리지나 이중화, 3중화 좋은 거 많이 돈 들이면 저희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웜이 아닌 상태에서 혹은 웜이 아닌 상태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은 파일 서버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스케줄 걸어서 백업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공격자가 호스트 시스템을 건드리거나 물려있는 파일 시스템을 공격해서 뚫리면 다 뚫리게 되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복구 담당자가 마지막에 책임지셔야 되는 분이 원하는 거는 웜처럼 안전하면서 네트워크 파일 서버처럼 좀 편하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원합니다. 이게 저희가 두 번째 스토리지 프로텍션이 폴더 레벨 스토리지 프로텍션인데요. 이 기술은 표준 파일 서버 뒷단에서 발생하는 파일 이벤트와 스토리지 간에 발생하는 파일 이벤트 중간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PC나 리눅스일 수 있고 표준 파일 서버가 스토리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프로텍션을 보호 체계에서 쓰는데 네트워크 파일 서버의 폴더가 읽기 전용이면 폴더 설정을 해놓으면 생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읽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추가 전용이면 생성만 되고 열기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됩니다. 4가지 폴더 모드를 지원하는데 지금 보시면 추가 전용일 때는 생성만 되고 열기 삭제 안 되고 그리고 읽기 전용일 때는 생성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되고 읽기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개념은 이렇게 저희는 시스템 엔지니어 입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데이터를 이동하고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보호 체계가 없는 표준 파일 서버를 쓰시는 것보다 안에서 보호 체계가 감구된 파일 서버를 쓰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로 지금 저희가 여러 개의 시스템을 백업할 때 지금 현재 기본 모드가 추가 전용입니다. 추가 전용인 상태에서 지금 윈도우즈를 이용해서 표준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접근했고 추가 접근한 상태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계정 인증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한 게 아니라 윈도우즈 디폴트 기능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물렸고 물린 상태에서 저 위에 지금 로컬 드라이브 밑에는 네트워크 드라이브고 위에는 원래 제 바탕화면입니다. 거기에 있는 파일을 추가 전용인 상태에서 파일 집어넣으면 파일은 생깁니다. 근데
열려고 하거나 삭제하려고 하면 당연히 열리지도 않고 삭제도 안 되겠죠. 폴더의 드라이브 모드가 추가 전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안 열리는 화면 예시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만약에 제가 삭제를 시도해도 지워지지 않는 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읽기 전용으로 폴더의 모드를 바꾼 상태에서는 폴더 내에 파일 생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기존에 있던 백업 데이터를 누군가 열려면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평상 상황에서는 추가 전용으로 백업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가 재난 상황이 되면 읽기 전용으로 다시 내줘서 안전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고, 만약에 디스크가 꽉 차면 읽기 쓰기로 폴더 모드를 변환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체계가 하나도 없는 파일 시스템보다는 보호체계가 있는 파일 시스템을 쓰시는 게, 마지막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연장으로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사용자 액션 레벨 스토리지 프로텍션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한 거는 현업 담당자 분들이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고자 썼습니다. 기존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썼던 건데, 이 방식은 사용자가 여는 방식을 기반으로 사람이 쓸 때는 읽기 쓰기로 주고 소프트웨어가 접근하면 읽기 전용으로 주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쓸 때와 소프트웨어가 접근할 때 도대체 어떻게 분간하냐, 보시게 되면 저희가 표준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접근하는 걸로 봐서 읽기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스 커맨드 창에서 프롬프트 창에서 델리트를 날려도 아까 모든 시스템은 소프트웨어가 접근하면 읽기 전용으로 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쓸 땐 도대체 어떻게 쓰냐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면, 사람의 마우스 우클릭으로 파일을 열면 그때만 읽기 쓰기로 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저희가 윈도우즈에서 어드민 프리빌리지로 파워쉘 기동하거나 할 때 사람인지 아닌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우스 우클릭 통해서 진행하듯이 파일 시스템이 마우스 우클릭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직 폴더든 프로젝트 폴더든 개인 폴더든 협업하기 좀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문서 보호와 활용이 강화되는 측면인데, 이제 돈에 대한 문제죠. 이제 현업이 어떻게 경비 절감해가면서 저걸 할 수 있을까? 저희는 경비 절감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산 MS 오피스 안 쓰면 안 될까가 제 좀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니 오피스라고 윈도우즈에 설치되는 무료 오피스가 있다 보니 이걸 쓰시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아래 한글을 지원합니다. 아래 한글 열고 저장은 아래 한글로 안 돼요. 근데 열고 그대로 보고 편집 가능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랜섬웨어가 보호되는 이 보호 파일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열고, 파일을 열면 그냥 똑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니오피스가 무료라는 점에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실만 하지 않을까. 비용이 들지 않는 측면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게 중소기업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글을 쓰거나 문서를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 비싼 MS 오피스를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 공공기관 내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문자에게 뭔가 내주거나 할 때 이게 ODF라고 해서 오픈 다큐멘트 포맷이거든요. 표준을 강조하는 거가 오히려 예산 절감이 맞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기업 요즘에 온라인 오피스 많이 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공공기관이고 폐쇄망에서 온라인 오피스에 대한 우리들 이런 거 쓰면 안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내부망에 설치되는 폐쇄형 오피스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더 좋은 건 사용자당 차징을 하지 않고 임직원이 1000명인데 문서를 10명만 편집한다. 커넥션 10개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저렴하게 일단 온라인 오피스를 체험할 수 있는데, 얘가 얼마나 쉽냐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열면 열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 PC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아이콘이 MS 오피스 아이콘이 아니었고 지금 브라우저에서 해당 파일이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PC에 오피스가 없는 경우도 있고, PC에 오피스가 있어도 제가 마우스 우클릭으로 파일을 열 수 있는 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편집한 게 바로 제가 브라우저에서 잠깐 열어서 편집한 이후에 브라우저에서 편집하고 이걸 잠깐 닫아보면 닫고 제가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가지고 이걸 열면 이렇게 저장된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맞게끔 이렇게 동접이 1000명이어도 10명만 쓰면 쓸 수 있다는 거는 약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일 서버에서도 정상 작동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온라인 오피스에 대한 또 다른 효과로는 저희 직원이 예전에 통일부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대공 관련한 업무를 하시거나 하면 멀웨어가 문서에 되게 많이 붙어서 들어온대요. 근데 문서를 잘못 열면 내 PC가 전체가 날아가는 수가 생기는데 지금 그 문서형 악성 코드가 이렇게 오피스 파일에 있어도 브라우저에서 이걸 열게 되면 문서가 브라우저 샌드박스 내에서 열리기 때문에 멀웨어가 기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RDI, Remote Document Isolation, 문서를 원격지 서버에서 열고 거기서 격리된 공간에서 편집해서 쓰게 되면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좀 유용하게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조달해 있고 지금 국가기관은 통계청을 비롯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나 이제 군청, 시청, 지자체들 등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었고요. 예, 정리하면은 저희는 스토리지 관점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쪽을 좀 주로 해왔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것 같이 사용 중인 데이터와 보관 중인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마지막은 사용자가 실수해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리 썼는데요. 저희 부스가 S125인데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기가 제품은 방문하신 분 전원 라이센스 키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실 때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이 없으실 때 올해 편히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